웹3의 핵심이 개인이 자기의 데이터와 자기 아이디를 컨트롤하고 내 데이터를 통해서 직접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술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웹3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 블록 깨기 시즌3 웹3 사용 설명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봄입니다. 자, 매주 특별한 게스트분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 국민의 스마트폰 속에 거의 설치되었던 앱이죠.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쿠브를 개발한 회사 블록체인 랩스의 임병환 대표님, 박종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자, 두 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블록체인 랩스 CTO 기술 부문 대표 임병환입니다. 저는 블록체인 랩스 제품 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박종훈입니다. 블록체인 랩스는 정부나 기업에서 쓸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오랫동안 고민해 왔는데요. 그 결과 인프라 블록체인이라는 블록체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서 실제 효용이 있는 쿠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블록체인 전문 기업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두 분께서 어떻게 창업의 뜻을 맞추게 됐는지 이 창업 스토리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느 분께서 답변을 해주실까요? 저는 현재 그 카카오에 이제 합병한 다음 커뮤니케이션즈라는 곳에서 이제 개발자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 임병환 대표와 같은 팀에서 이제 모바일 개발을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4년에서 5년 정도 이제 개발을 하다가 현재 그 P2P 기술의 원천인 그 랩스터라는 그 회사를 만들었던 그 숀 패닝과 인연이 되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한 10여 년 정도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한국에서도 창업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미국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내고 한번 성공하는 그런 한국 그 IT 회사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뭐 그런 포부도 강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사실은 이 쿠브 어플을 해외에 갈 일이 있어서 사용을 했거든요. 네. 쿠브 어플이 개인 정보 이 침해 위험이 적은 데다가 위변조가 불가능한 신원 인증으로 많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이 DID의 개념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웹2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에서의 그 아이디가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들면은 기존에 이제 중앙 이제 서버에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뭐 저장이 되어 있고 내가 생산하는 어떤 정보들 데이터들이 다 중앙화된 그런 서버 안에 다 갇혀 있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DID 기술이 그 판을 좀 바꾸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디가 기존에 이제 중앙화된 서버에서 그 관리되고 또 인증도 그런 중앙 서버에서 해주는 거를 개인의 폰에서 내가 블록체인 기반 아이디를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 뭐 그런 페어를 만들면 그게 아이디가 되거든요. 쿠브 같은 경우가 이제 신원 인증을 하고 이제 그 개인의 DID, 블록체인 아이디를 폰에서 만든 다음에 이제 신뢰 기관인 질병청이 그 나의 그 DID에다가 백신 접종을 언제 어디서 맞았다라는 인증서 데이터를 넘겨주고 그 개인이 그 데이터에 대한 이제 주권을 가지게 되고 내가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할 때는 또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만을 이용해서 검증할 수 있는 형태.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에 대한 그 데이터에 대한 그리고 아이디에 대한 주권을 돌려주고 그 개인이 그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보여줬던 서비스가 쿠브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중앙화 서버에서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고 데이터의 주권이 개인한테 있는 게 DID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블록체인 랩스는 어떤 계기로 백신 패스를 개발하게 됐을까요? 저희가 이제 인프라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저희가 미국에서 요세미티 카드라 그래서 대학가에서 하는 그 지역 화폐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버클리랑 뭐 스탠포드 그 인근의 그 상점이랑 학생들을 연결해줘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렇게 결제를 하고, 그러니까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지 않는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요세미티 카드라는 이제 신용카드 이제 결제 수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제 10% 이제 캐시백도 해줄 수 있었고,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이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 서비스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코로나 코로나가. 팬데믹이 터졌던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고 미국이 먼저 했잖아요. 백신 접종 증명서를 그쵸. 종이 증명서를 손으로 이렇게 써주고 막 이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을 보고 코로나 팬데믹이 더 이제 확산이 되고 하면은 이 백신 접종 증명을 뭐 공항에서도 해야 되고 대형 마트나 그런 뭐 공공장소에서 이런 걸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종이로 하는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백신 접종 그 증명 시스템, 그 백신 패스 시스템이 저희가 이제 그동안 만들어 왔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정말 효용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거라는 것을 저희가 확신을 하고 그때 뭐 WHO니 뭐 리눅스에다 이런 데다가 저희가 백신 패스 시스템 데모 버전을 막 그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질병청에도 소개되고 해서 저희 쿠브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비슷한 형태로 이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사용한 다른 국가들의 케이스도 있었나요? 전자 형태로 뭐 시도한 경우는 있었는데 블록체인을 제대로 활용하는 케이스는 이제 없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했던 블록체인이 그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어서 왜 굳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거 만들었지?라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진짜 의미 있는 형태로 이렇게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하면서 이렇게 개인 정보도 보호하고 쓰였던 것은 저희가 만들었던 것이 유일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굳이 블록체인이어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백신 패스 시스템은 개인이 백신을 맞았다라는 정보를 신뢰기관인 그런 질병청이 그 데이터를 발급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그 데이터가 위변조가 되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위변조를 막을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했고요. 막 유럽 같은 경우는 백신 패스 막 반대 운동 일어났잖아요. 정부가 개인 데이터를 막 감시하고 개인들의 뭐 동선도 감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 정보를 중시하는 유럽에서는 막 반대 운동도 하고 막 했었는데 저희 이제 블록체인 기반 그리고 그 아까 DID 그 기반 기술로 이 백신 패스 시스템을 만들면은 그 신뢰기관인 질병청이 백신 접종 증명서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자 서명을 해서 개인의 폰에다가 발급을 해주면 위변조도 안 되고 백신 접종 인증서를 검증을 할 때는 블록체인에 있는 어떤 그 키값을 통해서 인증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동선이 중앙 그런 서버에 전혀 노출되지 않으면서 백신 접종 증명을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 쓰여야 했고요. 정부에서 만약에 백신 패스 시스템을 가상화폐 기반의 퍼블릭 블록체인을 쓴다면은 정부 기관이 그 가상화폐를 사다가 접종 인증 증명서를 발급하고 검증할 때마다 가상화폐를 스스로 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었고 블록체인 앱스 인프라 블록체인이 선택된 이유가 프라이빗 블록체인들 또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만들고 있었는데 백신 패스는 해외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호 운영성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하면은 이제 너무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면은 굳이 블록체인을 이런 이제 도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발행하지 않으면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저 인프라 블록체인이 선택이 되어서 쿠브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 쿠브는 기부로 내놓은 서비스잖아요. 블록체인 랩스는 비영리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좀 직간접적인 목표나 기대하는 바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쿠브를 했을 때는 뭐 그런 것들을 뭐 판단할 상황 아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빨리 필요한 인프라를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는 게 이제 급선무였기 때문에 뭐 그런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이제 빠르게 개발하는 데 이제 집중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엄청나게 큰 스케일에서 블록체인이 이렇게 사용된 경우가 이제 전례가 없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래서 저희는 사실 쿠브를 통해서 기술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것을 한번 검증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었고 그 세상의 신뢰도 저희가 얻었고 뭐 그런 것들이 저희가 뭐 간접적으로 얻은 뭐 것이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저희 블록체인 이름에서도 이제 알 수 있다시피 앞에 인프라라는 말이 붙어 있거든요. 저희는 이게 공공 인프라로서 블록체인이 쓰여야 된다라는 그것을 처음부터 그런 철학적인 것을 가지고 이 디자인을 좀 한 것이 있습니다. 공공적으로 쓸 수 있게 최대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만들어서 확장시켜 놓는 게 저희가 취하고 있는 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쿠브 덕분에 이 전 국민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경험하게 된 셈인데 앞으로 이 DID 서비스가 전 국민의 실생활에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쿠브 말고도 저희가 만든 블록체인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앱과 그 서비스들을 현재 만들고 있고 또 만들 계획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블록챗이라는 게 있거든요. 블록챗은 메신저인데 기존의 메신저와는 좀 다르게 블록체인과 그 DID를 활용해서 사용자들을 서버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들끼리 직접 연결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메신저도 한번 만들어서 선보였고요. 저희는 사실 DID라는 말보다는 블록체인 ID라는 말을 좀 더 좋아합니다. DID라고 하면 개발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아는데 좀 어려워하거든요. 뭐 좀 혼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페다이라는 것도 저희가 준비 중인데 페다이가 뭐냐면 각각의 모든 반려동물에게 블록체인 ID를 발급을 하겠다는 거고 블록챗을 통해서 사람에게도 이제 발급하고 쿠브가 이제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 안에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기 이전에 본인 확인 증명서, 본인 인증 증명서 같은 게 미리 발급이 됩니다. 이것이 신분증으로도 이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섬 같은 되게 시골 지역에 어떤 그 할머니께서 면사무소인가 이런 데를 갔는데 지갑을 이제 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분증을 이제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제 지갑을 놓고 왔으니 할머니가 다행히 그때 이제 핸드폰은 가지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그 면사무소 직원분에게 내가 지갑을 놓고 왔다 했더니 그 직원분이 혹시 쿠브 설치되어 있느냐고 대신 이렇게 인증도 해드릴 수 있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주민등록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거든요. 동남아시아라든지 제3세계국 보면은 그 주민등록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들은 저희가 만든 이 쿠브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이디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거든요. 또 사물에도 저희가 블록체인 아이디를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가방, 저희가 블록체인 그 IC 칩에다가 DID를 넣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그래서 이 IC 칩을 넣으면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굉장히 많은 사물에도 블록체인 아이디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큰 생태계를 만드는 게 저희가 또 취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블록체인 아이디부터 메신저 그리고 펫 서비스까지 정말 다양하게 실생활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서비스들이 좀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또 핵심적인 서비스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떤 서비스가 어떤 식의 역할을 해줄지 기대하는 바가 있으실까요? 아이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디가 없으면은 은행 계좌도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이디를 잘 저희가 구축을 해주면 이것을 기반으로 뱅킹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확장되어서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블록체인 아이디 기반의 여러 서비스들이 앞으로 좀 잘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엔데믹으로 전환이 되면서 코로나 대유행은 좀 지나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쿠브의 운명, 쿠브는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좀 서비스 운영이 달라지거나 멈추게 될 수도 있을까요? 아니요, 쿠브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QR을 내가 해서 스캔을 한다라는 것을 되게 쉽지 않은 UX인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한 번씩 다 경험했었고 이것들이 또 설치가 됐고 해서 사실 저희가 정부와도 쿠브를 좀 다양한 형태로 좀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을 현재 논의 중에는 있습니다. 쿠브 이후로 또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정부에서 STO 그 토큰 증권을 이제 합법화를 이제 진행하는 것이 발표가 되었고 블록체인 그 인더스트리에서는 이 STO 부분이 너무나 지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금융위에서도 근데 이제 발표를 한 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STO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상화폐가 연계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이제 요건들이 있어서 저희 쿠브에서 사용된 저희 가상화폐 없는 그런 공공의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블록체인 랩스가 지금 STO 관련된 그런 기관들이랑 증권사들이랑 지금 협업을 진행을 해서 쿠브 인프라를 이제 확장을 해서 그런 실체가 있는 어떠한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자산들을 블록체인으로 담는 그런 합법적으로 국가 인프라로 이제 구축이 되는 그러한 시점이어서 쿠브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STO가 활용될 수 있는 블록체인 인프라를
그런 정부기관들, 그리고 금융기관들, 그리고 기업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그런 인프라로서의 블록체인을 구축하는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백신 접종 증명 데이터라는 게 개인의 의료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런 개인의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유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아주 좋은 예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의료 데이터는 이제 밖으로 유출이 법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병원 안에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개인 의료 데이터를 그 개인의 소유라고 볼 수 있잖아요. 개인의 의료 데이터를 개인의 폰에 블록체인 아이디가 컨트롤할 수 있는 형태로 그걸 담아주고 병원 간에 이동을 한다거나 의료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들의 개인이 그거를 직접 할 수 있는 웹3의 핵심이 개인이 자기의 데이터와 자기 아이디를 컨트롤하고 내 데이터를 통해서 직접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술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요. 진정한 웹3가 뭐 실현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쿠브를 보면서 전 국민이 썼으니까 이거 만든 데는 대박 났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블록체인 랩스라는 회사가 이런 그 인프라 블록체인을 만드시는 관점에서 어떠한 사업 모델을 지향하고 계시는지 어떤 기업들이 이제 그러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프라 블록체인을 이제 만들게 된 계기도 사용자 입장에서 출발을 해봤더니 기존에 있던 블록체인은 이제 쓸 수 없겠더라라는 게 있었거든요. 처음에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있는 블록체인 위에서 뎁들을 한번 만들어보고 했었는데 뭐 개인이 그냥 뭐 재미삼아 뭐 이렇게 뭐 작게는 해볼 수 있겠지만 블록체인이 분명히 정부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의미 있게 쓸 것 같은데 그런 기관에서 쓸 수 없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 크립토커런시를 뭐 많은 프로젝트들이 수익화도 하고 이제 그런 전략을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이 빠져 있죠. 그래서 그만큼 또 오래 걸렸고 회사가 남들과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길을 가다 보니 BM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이 항상 많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DID 기술과 이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집중하고 싶은 키워드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이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ATT 팝업 뜨고 추적 금지를 뭐 허용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브라우저에서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올해나 내년쯤에 그 서드파티 쿠키 데이터 수집이 이제 허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데이터가 활용되는 방식이 이제 굉장히 제한이 되고 개인한테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많이 넘어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진입할 수 있는 포인트가 이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메인스트림들이 가고 있는 네. 방향과 분명히 다른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두 분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서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어떤 좀 메시지를 보내시고 싶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웹3냐 아니냐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좀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웹3를 선택한다고 그래서 웹2를 배제한다거나 이런 뷰는 저희 회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웹3를 잘 하려면 반드시 웹2 기술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새로운 패러다임이긴 한데 기존에 쌓아왔던 기술 위에 얹혀지는 거지 완전히 뭐 다 대체를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이다라는 방향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방향은 이제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좀 같이 그려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정말 그럴 것 같다. 그런 세상이 올 것 같다라는 비전이 있으신 분들하고 조금만 더 이제 기다려 보면 저희 회사가 또 한번 도약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것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회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열심히 채용 중이니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블록체인 랩스의 임병환 대표, 박종훈 대표님 모시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DID 기술 결합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두 분 모시고 더욱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깨기 시즌3 웹3 사용 설명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질문 참여해주시면 웹3에 대해서 더욱 상세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